TSMC의 파운드리 생산 설비 규모를 비교해 보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단시일 내에 TSMC를 잡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장비주나 소재주들의 실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반도체 업체들의 캐펙스잖아요. 누가 더 빨리 높은 수요를 달성을 해서 고객들이 요구하는 물량을 제 시간에 공급할 수 있느냐. 그럼 이번엔 삼성전자가 추진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의 어떤 경쟁력, 이게 TSMC와 대비했을 때 참 노이즈가 많잖아요. 뭐 2나노를 가네, 3나노를 뭐 누가 앞섰네. 이게 참 명확하지가 않은데, 비메모리 쪽, 그러나 어쨌든 비메모리 쪽이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차세대 먹거리라고 보통 얘기하니까 현재 상황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객관적인? 네, 그럼 먼저 현재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망을 말씀드리는 그런 방향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작년에 삼성전자,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 삼성전자 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지만 작년에 하이닉스 주가 40% 빠질 때 삼성전자 주가 27%밖에 안 빠졌거든요. 아, 네. 그거 왜 그러냐면 그 전에 하반기부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분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낼 거고 TSMC를 따라잡을 것이다 라는 그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전망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전망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베이스가 하락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개인 투자가분들 포함해서 많은 투자가분들이 삼성전자 매수를 하신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조금 좀 욕도 많이 먹었지만. 근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현재 삼성전자의 생산 설비 규모가요, 삼성전자의 생산 설비 규모랑, 그 다음에 TSMC의 파운드리 생산 설비 규모를 비교해 보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신 미세 공정인 7나노 이하급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대략 90%대 10%예요. 아, 압도적이군요. 그러니까 생산 설비 규모는 3분의 1인데, 그런데 이제 최신 미세 공정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10분의 1이죠. 그러니까 더 최근 들어와서는 그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향후에 생산 설비 규모를 얘기를 해주는 캐펙스 규모로 봐도 한 3배 차이가 나요. 올해만 해도. 그만큼 TSMC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기존에 워낙 훨씬 더 강한 경쟁력을 지금 만들어 왔고, 설비 투자 규모 이런 거로 봐서도 당분간 계속 그럴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즉, 이러니까 삼성전자가 갑작스럽게 이제 TSMC를 따라잡고 또 이렇게 될 가능성 사실은 원래부터 높지 않았던 것이고, 삼성전자 또 올해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뭐 5나노 수율이 안 좋다, 뭐 4나노 수율이 안 좋다, 거기다 GOSM 문제 터지고 발열 문제, 뭐 이러면서 삼성전자가 올해 일부 고객 또 잃고 뭐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실은 단시일 내에 TSMC를 잡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를 한번 잡아보겠다 하고 이제 삼성전자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3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죠.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에서 게이트-올-어라운드를 채택을 하면서 뭐 수율은 다른 문제지만 일단은 생산에 성공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요번에 2분기 실적 컨퍼런스에서 삼성전자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3나노 부분에서 복수의 모바일 고객을 확보하고 협상 중에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뉴스는 중국의 이제 코인 채굴 칩 만드는 회사 그쪽에 수주를 좀 받았고, 그 다음에 구글의 픽셀 폰에 들어가는 AP를 3나노 수주를 받았다. 이제 그런 보도들이 나왔죠.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의미는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물량이 워낙 작고, 둘 다. 그 다음에 픽셀 폰에 들어가는 AP는 전부터도 이미 삼성전자가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지속하는 것이지, 3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 때문에 구글을 새로 확보한 게 아니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외에 다른 모바일 고객들 중에서 누가 와주냐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그 어떤 의미 있게 파운드리 서비스를 맡기는 그런 그 모바일 고객은 4군데입니다. 제일 큰 데가 애플이고 두 번째가 퀄컴, 그 다음에 미디어텍, 대만의 미디어텍,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삼성전자 자기 자신. 그 4군데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TSMC랑 그 애플과 미디어텍이 TSMC에서 벗어나서 삼성전자로 올 가능성 사실 거의 제로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미 뭐 확보해 놓은 삼성전자 아니면 퀄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퀄컴이 와야 된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런데 이제 그 퀄컴이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올해 나온 갤럭시 S22에서는 자기네들의 스냅드래곤이 75% 들어갔다. 나머지 25%는 삼성전자 엑시노스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내년에 나올 갤럭시 S23에는 자기네들의 스냅드래곤 들어가는 비중이 훨씬 높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뭐 사실상 거의 내년에는 엑시노스 칩이 안 들어갈 거란 얘기죠.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삼성전자가 올해 워낙 많은 그런 그 파운드리 부분에서 그 4나노, 5나노 부분에서 문제가 많았다 보니까 엑시노스 칩을 포기할 리는 없지만 내년에 나올 그런 그 차세대는 일단은 그냥 넘어가고 거기서 또 만전을 기해서 그 다음 세대를 좀 더 잘해보자. 그러면 어차피 그 갤럭시 S23에는 퀄컴 칩을 써야 되는데 이제 퀄컴한테 가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퀄컴하고 삼성전자는 굉장히 특수한 관계가 있잖아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부분은 퀄컴의 고객이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은 또 퀄컴의 서플라이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사가 서로 고객이기도 하고 서플라이도 한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퀄컴한테 가서 내년에 그 나올 갤럭시 23에는 니네 거 100% 다 써줄게. 대신에 그 다음 세대 3나노는 우리한테 생산을 맡겨달라. 이런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네. 근데 퀄컴 입장에서는 당연히 굉장히 좋은 제안이죠. 내년에 자기네들 그 매출 늘어나는 면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에 이제 3나노 본격 양산할 때 그때까지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수율이 올라오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TSMC가 수율이 좋다고 할 때 TSMC한테 간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입장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객이 원하는 물량을 맞추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퀄컴 입장에서는 그런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하등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업계가 흘러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3나노의 수율을 지금 양사가 다 안 좋아요. 수율을 누가 더 빨리 올리냐. 네, 그거 관건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빨리 높은 수율을 달성을 해서 고객들이 요구하는 물량을 제 시간에 공급할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퀄컴을 비롯한 그런 큰 고객들이 삼성한테 다시 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결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2나노로 가야 되는데 2나노는 24년 하반기나 이제 25년 상반기에 아마 본격적으로 양산이 될 겁니다. 근데 TSMC가 이제 2나노에서 처음으로 게이트-올-어라운드를 채택합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에서 채택하지만. 네. 그러면은 이제 2나노 가가지고 TSMC가 게이트-올-어라운드를 처음 채택하니까 TSMC가 또 거기서 굉장히 고생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삼성전자는 물론 지금 3나노도 잘 안 되고 있지만 수율 낮지만 그때 가서 한번 해봤으니까 좀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서로 수율이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삼성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삼성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 배수가 올라가고 그런 것도 기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향후에는 뭐 수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관련해서 신규 고객이 어디가 늘어나는가를 봐야 된다. 거기가 이제 투자 포인트라고 이제 보통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들이 어떻게 극복됐느냐가 더 앞단계로 볼 수 있는 우리의 그렇죠.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왜 그러면은 게이트-올-어라운드를 들고 나왔냐. 그 게이트-올-어라운드랑 그 이전 세대인 핀팻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서로 장단점이 명확해요. 게이트-올-어라운드란 그
그 공정은 물론 이제 그 자체로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증착 공정이나 시각 공정이 추가되고 뭐 시각 같은 경우는 뭐 선택적 시각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해서 기술이 어려워지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 게이트-올어라운드가 핑팻보다 구조가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셀 사이즈가 큽니다. 네. 그 얘기는 돌려 얘기하면 단위 면적당 들어갈 수 있는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즉 집적도가 이 게이트-올어라운드가 이전 세대인 핑팻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3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 1세대 대비해서 TSMC의 3나노 핀팻이 집적도가 무려 78%가 높아요. 아, 같은 급이 아니군요. 그렇죠. 집적도 면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돌려 얘기하면 뭐냐면 그만큼 TSMC의 3나노 핀팻이 원가가 훨씬 쌀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게이트-올어라운드는 뭐가 장점이냐면 속도가 빠르고 전력 소모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퍼포먼스가 좋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앞으로 어차피 게이트-올어라운드로 다 갈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해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예를 들면 TSMC가 3나노에서 제시하는 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자기네들 게이트-올어라운드 서비스 가격을 제시를 하면 그러면은 퍼포먼스가 뛰어나니까 고객들이 삼성전자한테 올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익은 훨씬 떨어지겠죠. TSMC도 분명히 이런 구조를 아니까 삼성전자가 이익을 못 낼 정도로 가격을 제시하겠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3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에서 이익을 크게 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고객을 많이 확보하면 레퍼런스가 쌓여야 그렇죠. 안심하고 또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일단 좀 큰 틀에서 TSMC를 따라잡을 만한 어떤 기술력 혹은 거기에 투자하는 삼성전자의 어떤 의지, 집중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대를 가져도 되는 어떤 지금 상황인가요?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뭐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기대하기 어렵죠. 아, 그래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그래왔으니까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게이트-올어라운드가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올어라운드가 가지고 이익을 못 내더라도 그렇게 가지고 고객을 뭐 퀄컴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끌어모으면 결국은 그것들이 결국 쌓이면서 발판이 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양사의 시장 점유율이 좁혀지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그 새로운 분야의 그 뭐라 그럴까 더군다나 그렇게 빅 메이커들 같은 경우는 뭔가 바꾼다라는 거는 엄청난 리스크를 또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만한 메리트가 없으면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게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 신규 고객 확보에 있어서의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요 상황에서 이러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뭐 미중 갈등 문제, 그 다음에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문제 이런 것들이 복잡해지면서 수급에 대한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들 이런 걸로 밸류체인 그러니까 물량을 여기다 TSMC에다 독점적으로 줬다고 하면 요 정도는 띄어서 만에 하나 사고가 생겼을 때도 수급할 수 있게 삼성전자에게 띄워주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인텔까지 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TSMC가 미국에다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신규 라인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물론 짓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양안 문제 때문에 삼성전자한테 TSMC한테 줄 거를 삼성전자한테 준다. 이거는 좀 기대하기 어렵게 된 거죠. 만약에 뭐 대만에만 계속해서 라인을 TSMC가 짓는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양안 문제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워낙 큰 규모로 지금 미국에다가 라인을 좀 짓기 시작을 했으니까 뭐 미국에다가 이제 TSMC한테 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큰 영향이 없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건 있죠. 인텔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에서 인텔을 밀어주고 하면 그러면 뭐 TSMC한테도 리스크가 될 것이고 삼성전자한테도 위협이 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어렵게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인텔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사실 그거 제일 걱정하거든요. 이거 공장이니 기술이니 자금이니 다 들어가서 일단은 필요한 거 미국 내에서 밸류체인 만들어서 하다가 서서히 인텔 키워줘서 인텔로 몰아주면 결국 다
낙동강 우리알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견들. 그런데 이제 요번에 얼마 전에 인텔 CEO인 팻 갤싱어가 이제 어떤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에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거의 고백에 가까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내년 말까지 서버 CPU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적어도 내년 말까지 이를 것 같다. 그리고 2025년이나 돼야 뭔가 기술적으로나 이런 측면에서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내년 중순에 나올 거로 예상이 되었던 미티어 레이크, 이거는 이제 4나노 칩인데요. 그게 내년 말로 또 연기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현재 그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또 철회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사실은 당분간은 답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네요. 이제 뭐 인텔이 지금 파운드리 부분에 진출해서 노리는 게 뭐 옛날 뭐 20나노, 30나노 공정에서 만드는 그런 뭐 아날로그 칩이나 MCU나 뭐 이런 것만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텔도 이제 TSMC나 삼성전처럼 최신 미세 공정에서 뭐 엔비디아, AMD, 애플 뭐 이런 회사들 주문을 받고 싶은 건데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그 신규 미세 공정에 출시시키가 연기가 되고 있고 또 AMD 대비해서 자기네 자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CPU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잃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기존 사업 부분 하나가 없어질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그 20몇 년 만에 인텔이 새로 진출한 그 GPU 그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게 지금 너무 성능이 안 좋아서 일부 고객에서 이거 만들지 말아라 그런 요구까지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텔이 새로운 그 CEO가 오고 기존의 그 회사의 그 주안점이 기술적으로 많이 바뀌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네. 그러면 결국 뭐 인텔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뭐 파운드리 부분에서 과연 TSMC나 삼성전자는 경쟁이 가능하겠냐? 뭐 굉장히 가능성 낮은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네. 하긴 삼성전자 이렇게 오랜 업력과 그 메모리 쪽에서의 절대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 보면 인텔 같은 경우 신규 사업자가 하여튼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 반도체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산업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공정이. 옛날에는 뭐 인텔이 그 세계 반도체 기술을 거의 혼자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래서 농담 삼아서 전 세계에 외계인을 붙잡아다가 고문해서 기술 개발하는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인텔이고 하나는 포르쉐다. 근데 포르쉐는 여전히 잘 나가는데 인텔은 완전히 망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텔이 전임 CEO들이 굉장히 잘못된 정책 피고 그러면서 이제 기술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그 와중에 계속 지금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언제 투자를 반도체주와 관련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경기 선행 지표를 보면서 안 좋을 때 투자를 하고 오히려 좋은 실적이 나올 때 매도해야 된다. 이게 어떤지 배웠단 말이에요. 소부장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이제 책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소부장과 관련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지금 시설을 증설을 엄청나게 하니 인텔부터 시작해서 장비주가 최고다. 그 다음에 비메모리 쪽 삼성전자가 집중하는 이쪽 비메모리 쪽 공정 관련된 업체가 좋지 않겠냐. 이 소재 쪽이 좋지 않겠냐. 일단 이 소부장과 관련해서 너무나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어려워하거든요.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어디를 가장 괜찮게 앞으로의 성장 산업으로 보시는지. 일반적인 말씀부터 먼저 드리면 그 실적의 그 좋고 나쁨의 부침이 큰 부분은 당연히 장비예요. 그리고 소재는 일단 어떤 생산 설비가 세워지면 그 생산 설비는 꾸준하게 그 생산을 계속 하게 되니까 소재 같은 경우는 좋아질 때도 크게 좋아지지 않고 실적이요. 나빠질 때도 크게 나빠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의 플럭추에이션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장비가 좀 더 크고 그러니까 주가 오를 때는 아무래도 장비 쪽이 주가가 더 빨리 오르게 되죠. 네. 물론 반대로 내릴 때는 장비 쪽이 더 많이 내리게 되고. 자,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사실은 반도체 소부장주에 대한 투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랑 서로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장비주나 소재주들의 실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반도체 업체들의 캐펙스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반도체 업체들이 캐펙스 설비 투자 많이 하고 해야 장비 업체들 실적 좋아지고 매출 늘어나고 소재 업체들도 또 꾸준히 매출이 늘어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 업체들의 캐펙스에 달려 있는 것인데,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가 잠깐 그런 얘기를 미리 나눴지만은 반도체 주가가 지금 오른다는 얘기는 향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은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거란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반도체 업체들은 원가 절감도 해야 되고 또 고객들의 주문 늘어나는 거를 또 감당을 해야 되니까 생산 설비를 늘리게 되고 캐펙스 늘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소부장 업체들의 실적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지금 오른다는 얘기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나중에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와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주가가 서로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물론 같이 이제 똑같은 이제 논리가 적용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냐면은 굳이 여기서 소부장 중에서 뭐 누가 좋다 이런 거를 지금 옥석을 구분하셔서 당장 사실 때가 아니고 지금은 나중에 반도체 업황이 좋아져서 반도체 회사들이 캐펙스를 늘리고 업황이 좋아지고 그럴 때 일반적인 소부장 업체들보다 더 실적이 좋아지고 더 이익이 많이 날 회사를 지금 골라두시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이 되겠냐. 당연히 이제 장비 국산하는 회사들. 지금은 뭐 ASML은 뭐 대체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나 도쿄 일렉트론 같은 회사들이 지금 독점하고 있는 그런 장비를 우리나라 어떤 장비 회사가 국산한다. 그러면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캐펙스 늘어서 좋아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더 많이 좋아지는 거죠. 네. 또는 신장비를 만들었는데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거를 쓸 가능성이 높다라든지 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 해외에 고객을 새로 확보한다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좋아질 때 그냥 보통 회사들이 뭐 캐펙스 늘어서 좋아지는 것보다 훨씬 많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주가가 더 많이 오를 거니까 그런 회사들을 지금은 딱 스크리닝 해놓으시고 반도체 주식에 대한 저점 매수, 분할 매수 하시는 거하고 똑같이 그런 회사들도 주가 많이 내릴 때는 분할 매수 하시는 게 그게 이제 정답이겠죠. 네, 그렇군요. 뭐 책에도 관련된 이제 정보들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된 여러 뭐라 그럴까요? 산업을 섹터들을 잘 분류를 해 놓으셨는데 근데 그러한 기대감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장비주라든가 이런 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어떤 테마인데, 진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쪽에 좀 집중을 하면서 비메모리와 관련된 뭐 후공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실 시장에 살아있거든요. 이런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도 헤매고 있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앞으로도 뭐 업황이 나빠지든 좋아지든 상관없이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비메모리에 한해서는 메모리는 뭐 투자를 줄인다 하더라도 비메모리 쪽은 계속해서 강력한 투자를 한다.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에 관련하는 회사들이 있다 하면 그 회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뭐 다른 회사들은 실적이 나빠지더라도 그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좋긴 하겠죠. 네.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빠지는데 뭐 이 회사만 오른다든지 그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회사들 주가에도 밸류에이션 베이스는 영향을 주는 것이고 지금 경기가 나빠진다 그러면 당연히 밸류에이션 베이스는 이 회사들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나중에 오를 때 더 오른다든지 또는 빠질 때 덜 빠진다든지 그런 모습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한 이 반도체 산업의 특성, 이 사이클을 이해하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이제 지금같이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뭐 지금 삼성전자 주주가 600만 가까이 된다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없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근데 요거 하나만 더, 뭐 책에도 장기 투자자들의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매매법 이런 게 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소부장도 나중에 오를 만한 시점이 왔을 때 살 만한 거를 미리 이제 종목 공부를 해놓자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먼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전방업체가 먼저 상승하고 난 다음에 이 소부장이 따라가니까 먼저 이쪽을 먼저 투자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한 다음에 소부장 쪽에 들어가면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아닙니다. 또 주가는 동시에 움직여요. 아, 동시에. 네, 역사적으로도 그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물론 이제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반도체 업황이 좋은 것과 그다음에 장비 소재주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에 그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업황이 좋아지면은 소부장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거는 그냥 뻔한 일이거든요. 주가라는 거는 아무리 먼 미래에 나타날 일이라도 그게 나타날 게 확실하면 지금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주랑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서로 시차가 있지 않아요. 네. 반드시 같이 움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반도체주를 들고 있으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워낙 많이 계시니까 그 다음에 또 이쪽을 좀 공략하려고 투자하려고 또 시기를 저울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그런 분들에게 해주신다면. 네, 일단은 뭐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세 가지의 그 변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이제 중국에서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도시 공세가 굉장히 세게 재개된다든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 유가의 급등.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러면은 사실은 주가가 지금 저점 배수 수준에 있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내려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안 나올 가능성이 사실 좀 더 높긴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내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는 분할 매수하셔서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하시면서 조금씩 모아두시고 그 다음에 바로 팔지 마시고요. 적어도 내년 말까지 그렇게 기다리는 이제 그런 투자를 하셔야 그래야 반도체 주식에서 그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를 사는 게 준비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소부장 쪽이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 결국은 물론 소부장주가 훨씬 많은 숫자가 있고, 그 중에는 또 굉장히 특이한 그런 그 상황에 처해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르겠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만큼,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또 그에 따른 리스크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일단은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서 먼저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고 그러면 이제 소부장주 쪽도 같이 투자하시는 게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다른 겁니다. 굉장히 팔고 장비주를 사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고 그 다음에 시간 지나면 뭐 몇 개월 차이 나면서 반도체 장비주 사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장비주, 소재주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거죠. 네. 좋은 방식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반도체 주가의 비밀, 반도체 주가는 왜 실적과 반대로 갈까? 책 저자이시고 또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에서 일하시는 송명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